밀가루가 맞는 분들은 밀가루가 괜찮으실 건데, 애초에 밀떡이든 쌀떡이든 가루를 빻아가지고 농축시킨 거기 때문에 일반 밥을 드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과하게 먹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혈당이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M타입 분들은 하다 떡볶이를 드실 때도 밀떡보다는 쌀떡으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저도 항상 떡볶이를 좋아하다 보니까 좋아한다기보다는 가끔 이제 분식이 생각날 때 떡볶이를 먹는데, 그래서 항상 떡볶이 집을 가서 먼저 물어보는 게 맵냐 안 맵냐도 그렇지만 이게 쌀떡이냐 밀떡이냐라고 먼저 물어봐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도시락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도시락을 하고 있지만 카페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페에서도 저희가 마실 거부터 디저트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목적은 도시락과 같이 내 몸에 맞는 식품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디저트도 더 건강하게 그리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냥 가볍게 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싶어가지고. 근데 지금 어떤 걸 선택하신 거죠? 저는 이제 네. 오렌지 비앙코랑 오렌지 휘낭시 두 개 선택했습니다. 드셔보셨나요, 이전에도? 오렌지 비앙코는 네. 먹어봤는데 휘낭시는 안 먹어봐가지고 먹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주문해봤습니다. 드시죠, 편하게. 보통 디저트랑 달달한 커피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보통 선택을 하시는데, 당근 주스를 선택한 이유가, 당근 주스를 보시면은 보통 녹즙이기 때문에 식이섬유소가 빠진 정말 순수한 비타민, 미네랄, 무기질이 풍부한 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디저트를 먹는다는 거는 탄수화물이 조금 많이 들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탄수화물 먹었을 때 얘네가 조금은 그래도 대사 효율이 높아지게끔 하기 위해서 녹즙을 선택하면은 조금은 더 궁합이 괜찮겠다 싶어서 선택을 했는데. 그럼 혹시 네. 그 사과 당근 주스는 이게 두 가지의 조합이 좀 기저귀 주스라고 불릴 만큼 조금 유명한데, 네. 그럼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좀 영향적으로 좀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당근 사과 주스 선택한 이유가, 당근만 드시기에는 물론 당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근즙으로 드셔도 맛있게 드시는데, 이게 처음 드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그 당근 단맛이 있지만 또 그 특유의 그 흙내가 나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이제 가리기 위해서 사과를 첨가해가지고 조금 더 단맛을 강조를 했던 거고, 가장 좋은 거는 당연히 사과 주스, 사과를 조금 줄이고 당근의 좀 비율을 늘리고, 나머지 저희가 또 차범교수를 실제로 나가는 것들, 예를 들어서 샐러리가 됐던 비트가 됐던 그런 것들 넣어주시면 좋은데, 아무래도 카페다 보니까 그냥 녹즙을 하기에는 드시는 분들이 조금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서 사과를 조금 첨가해가지고 맛을 조금 강조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초코 휘낭시에랑 코코넛 휘낭시에 둘 다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데, 네. 혹시 영양학적으로는 볼 때 다이어트나 식단을 이런 쪽에도 조금 좀 더 유리한 쪽이 있을까요? 비유도의 차이도 있겠지만, 기본 코코넛 휘낭시 하면 코코넛 오일도 들어갈 거기 때문에 거기에 MCT라고 해서 중세 사슬 지방산인가 오일이 아마 들어있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에너지 보충이 필요할 때는 코코넛 휘낭시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에너지가 조금 처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초코 휘낭시에 활용하셔가지고 초콜릿 들어있는 카페인이든 그런 성분에 도움을 받아보시면은 그것도 나름 선택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어디까지나 디저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식사를 하시고 나서 이제 디저트로 다른 과자를 드시는 것보다는 건강한 원료로 만들어진 디저트를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미 타입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M타입 분들은 여기 초코 휘낭시에, 아몬드 휘낭시에 활용해 주시고, S타입 분들은 드시고 계시는 오렌지 휘낭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도 기름인데 아무래도 재료를 좀 봐야 되겠지만, 기본 쌀가루나 아몬드 가루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칼로리는 조금 있을 거라서, 제가 칼로리 자체가 높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칼로리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다이어트를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메인으로 드시기보다는 가끔 정말 단 것이 생각날 때 식사하시고 나서 그냥 간식 개념으로 가끔 드시는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M타입이시면은 쌀떡이 무조건 좋은 게 맞고, S타입 분들이면은 S타입도 조금 타입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밀가루가 맞는 분들은 밀가루가 괜찮으실 건데, 애초에 밀떡이든 쌀떡이든 가루를 빻아가지고 농축시킨 거기 때문에 일반 밥을 드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과하게 먹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혈당이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M타입 분들은 하다 떡볶이를 드실 때도 밀떡보다는 쌀떡으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저도 항상 떡볶이를 좋아하다 보니까, 좋아한다기보다는 가끔 이제 분식이 생각날 때 떡볶이를 먹는데, 그래서 항상
떡볶이집을 가서 먼저 물어보는 게 맵냐 안 맵냐도 그렇지만 이게 쌀떡이냐 밀떡이냐라고 먼저 물어봐요. 조스 떡볶이 거기랑 아딸 그리고 몇 군데가 아마 쌀떡이고 엽떡이나 신전 떡볶이인가요? 네. 거기는 밀떡일 거라서 좀 브랜드 좀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먹기 전에 쌀떡인지 밀떡인지 물어보고 밀떡이면은 거기는 가진 않습니다. 네, 기본 떡볶이 자체가 매운 거랑 이것저것 조미료 생각하면은 S타입 분들보다는 M타입 분들에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거기다가 꼭 어묵은 항상 빼고요. 계란도 빼달라고 하고 좀 계란 무조건 넣어가지고 좀 탄성을 할 때 조금 이제 혈당 낮추려고 계란 넣었는데 저는 또 계란이 안 되기 때문에 계란은 항상 빼달라고 해서 먹고 있어요. 저도 이번에 이거 두 가지를 가져오긴 했는데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항상 이 초코를 좀 많이 먹고 있는데 네, 코코넛이 약간 그냥 향도 강하고 하다 보니까 가끔 심심할 때 좀 먹긴 했는데 보통은 초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고 초콜릿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좋은 거는 맞지만 구운 과자라고 하면 기본 디저트이기 때문에 아마 초코 함량이 높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이 아마 뭐 밀가루가 됐든 뭐 유제품이 됐든 뭐 하다못해 아몬드 가루가 됐든 그런 것들이 메인일 거기 때문에 물론 초코에 항산화 성분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 양이 많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구운 과자를 먹으면서 초콜릿의 그 항산화 성분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 자체를 기대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냥 초콜릿을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초콜릿도 이게 요즘 하도 진짜 초코다 가짜 초코다 말이 많은데 코코아 버터, 코코아 메스 함량이 높을수록 좋은 거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색깔이 진할수록 좋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그냥 시중에서 파는 가나 초콜릿이든 뭐 크런치든 그냥 단맛이 강한 초코보다는 그 성분을 기대한다라고 하면은 72%, 86% 예, 그런 초콜릿이 차라리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나은 대체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코코넛에 이제 일반 동물성 지방이랑 달리 좀 건강한 지방이 좀 들어있는데 네. 혹시 휘낭시에를 그럼 먹으면서도 이런 건강한 지방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충분히 볼 수 있죠. 원래 1월 달에 그 미국에서도 이번에 권고가 바뀌었잖아요. 네. 네, 거기서도 결국 동물성 지방이 지금까지는 해롭다, 그것 때문에 콜레스테롤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그 논문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논문이고 동물성 지방의 그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동물성 지방을 무조건 안 좋다라고 보는 거는 좀 그렇고 그 식물성도 그 씨앗 기름 같은 거는 좀 문제가 되겠지만 말씀하셨던 코코넛 기름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동물성을 대체를 해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